오늘도 열심히 열정을 불태워 봅시다. 감사합니다. 뭐 먹어? 뭐 먹어? 털이야, 털. 털이야, 털.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10년차 강의 그리고 14년차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 진아쌤이에요. 지난 시간엔 대박 공부방이 되고 싶어요의 그 첫 번째 주제인 공부방은 직장이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신념과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방을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직장이니까 우리도 퇴근을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공부방은 직장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퇴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사는 재미도 있고 일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은 학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열심히 아이들을 책임지겠다고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정말 싫어 라고 생각해서 당장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재밌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퇴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온종일 공부방 일을 한 적은 아마 제가 15년 가까이 일한 날 중에 70-80%를 차지할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변화로 가득한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일도 다른 직장처럼 퇴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한 퇴근의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쉬는 시간 정말 많이 필요하죠, 우리한텐.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발전을 꿈꾸는 시간을 그중 잠깐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0년 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개인사업자의 생존 기간은 3.4년이에요. 생존 비율이 겨우 24.6%에 불과했지요. 절반은 3년 내에 휴폐업을 했고요. 휴폐업률은 창업 후에 2년간 급증하다가 3년까지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하고 그리고 5년 이후에는 안정세로 접어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창업 이후 소득은 창업 전보다 평균적으로 16.2% 하락하였는데요. 창업 후 소득이 유지되는 업종으로는 다행히도 우리 학원 서비스업이에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평균 50% 이상 창업 전보다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가 10년 전 자료이니까 지금은 아마 더 심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창업 준비 부족이나 업종의 쏠림 현상 등 그리고 고정비 부담 등이 다양한 부진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준비 기간도 짧고 사업체 운영 경험도 적고 차별화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그 부진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개인사업자 창업 및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자금 조달이나 입지 선정, 그리고 운영 노하우가 부족한 거,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거 등이 비중을 크게 차지했고요. 대부분 정보 습득 방법 또한 지인을 통한 것이어서 취약한 정보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자료를 참고했고요. 저는 이 자료를 찾아보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새로운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24%에 들어가기 전까지 10년의 기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최소 5년은 생존해야 향후 5년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20, 30대에 시작했다면 5년을 버티어서 자리 잡을 시간이 충분했겠죠? 그리고 폐업의 상처도 빨리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시작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지요. 그보다 늦은 시간에 시작한다면 까마득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마음만 조급해질 거예요. 몸으로 일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40, 50대에 시작한다면 장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미혼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부방 사업을 20, 30대에 시작했을 경우엔 육아랑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 누군가에는 경제적인 뒷받침도 포함되겠지요. 하지만 40대로 넘어가면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스스로 제 일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게 되죠. 쉽게 말해 학원 정도는 시간 맞춰 가고 학교 생활도 어지간히는 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방 수업을 할 때는 열심히 열정을 불태워서 하고요. 퇴근을 하면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도 일과 무관하지 않다면 더욱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엔 공부방 운영 이외에 프랜차이즈 공부방 기업에서 매달 교육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나 인스타로 제 일상도 공유하고 있고요. 유튜버로 콘티 준비부터 제작 영상 편집까지 전 프로세스를 다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재미있게 하고 있지요. 글을 쓰는 일도 소소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나도 퇴근을 하기로 마음 먹은 이후부터 가능해졌어요. 또한 퇴근 후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공부방 사업과 밀접한 일들도 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관련 다각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관련 다각화란 현재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에 진출하여서 상승 효과가 있는 경영 자원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성장 기회를 확장하려는 기업 경영 전략이에요. 꼭 그런 일만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관련 다각화의 개념에서 보자면 좀 더 확장성이 있을 뿐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업주부로 하루 종일 가족에게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바쳐 지내지만 가족들이 각자 자기 시간을 가질 땐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영상을 만들어서 블로그가 되어 파워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퇴근 후 일이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우연히 그 길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퇴근을 하자라고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중심에 나를 놓아보는 거죠. 영국에선 20대 청년들이 아날로그로 돌아가서 다시 LP판을 소장하고 그리고 다시 턴테이블 공장이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봄아, 뭐 먹어? 뭐 먹어? 먹지 마. 털이야, 털. 털이야, 털. 우리가 꼭 뒤처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꼭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퇴근하여 나를 보살피고 챙겨서 직장에서의 보람과 나를 찾는 즐거움 두 가지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오래 우리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열심히 열정을 불태워 봅시다. 감사합니다.